자, 중요성에, 자,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중에 또 하나가 중요성에, 중요하다. 자, 중요하다, 중요하잖아.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냐? 자, 정보가, 자, 누락동그라미 있어요.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의 뜻이 뭐라고, 여러분? 그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오는 그 이유가 빠지거나 잘못 전달됐을 때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즉 중요성은, 자, 그 다음에 거기도 줄짓 3줄. 자, 빨간색 줄 칠게요. 개별 기업 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이 둘 모두에 근거해서 해당 기업 특이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여러분, 해당 기업 특이한 측면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게 뭐 기업마다 서로 다 다르더라는 얘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매출액이 누락이 어떤 기업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매출 누락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는 그냥 부수적인 정도의 수익이 될 수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기업마다 서로 다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거를 중요성을 나타낼 수 없다. 그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돌려서 얘기한 거냐면 기업, 특이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이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도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의 성격이나 규모의 이 둘에 근거해서 그 기업 특유의 목적 적합성을 말한다. 그래서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의 임계치, 어떤 기준점, 얼마 넘어가면은 중요한 거, 얼마 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는 거, 그걸 임계치라고 하죠. 또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치를 정해주거나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해 줄 수는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이걸 누가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개별 기업이 판단하는 거죠. 회계 기준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 당신네 회사 거는 당신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충실한 표현 여러분. 자, 우리 지금 무슨 특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 질적 특성이에요. 그렇죠? 근본적 특성. 자, 그래서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나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데, 자, 그 다음 줄 칠게요, 여러분.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자, 충실한 표현은 3가지 하부 속성을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뭐요? 완전성, 또 뭐? 중립성. 저 위에 중요성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중자 들어갔다고. 중요성은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고 여기는 뭐요? 충실한 표현의 하부 속성이고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밑에 단락 완전한 서술은 자 보세요. 그 정의를 다 적어놓은 거니까 그것만 보세요.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해서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자, 완전한 서술은 정보 이용자 이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립적. 아시겠지만 중립적은 한쪽으로 치우침, 쏠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정보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다. 편의라는 건 뭐예요? 비아스라는 게 그렇죠. 이 흔들림, 기울어짐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충실한 표현은 거기에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줄치고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현상이나 기술의 오류가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와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고 자, 거기도 줄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느 부분에 오류가 없을 뿐이라고 여러분? 절차상 오류가 없다는 거지 내용 자체가 100%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자, 충실한 표현은 자, 3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뭐라고 여러분? 완전성, 두 번째 중립성, 저 뭐요? 무오류성, 오류가 없는 거 그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반가로 2번 보강적 질적 특성 하시고 자, 보강적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자, 가능성 3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교,
검증, 적시 이 가능성은 목적 적합하고 충실한 표현,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은 만일 이 어떤 두 가지 방법이 현상을 동일하게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을 현상 서술에 사용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첫 번째 비교 가능성이죠. 자, 거기 정입니다, 여러분. 자, 비교 가능성 두 줄을 앞에 먼저 줄치고 비교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에 자, 유사점 동그라미, 차이점 동그라미. 유사점 비슷한 거는 비슷하게, 차이점 서로 다른 건 다르게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질적 특성을 말합니다. 자, 다른 질적 특성과 달리 비교 가능성은 단 하나 항목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비교하려면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네 번째 줄부터 가요, 여러분. 자, 거기는 빨간색으로 다 체크하십시오. 일관성이라는 건 여러분 비교 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일관되다는 것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일관성은 한 보고 기업 내에서 기간 간 일관성 있고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걸쳐서 기업 간 그리고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러분 비교 가능성은 동일한 것만 식별하는 거예요? 차이 나는 것도 식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한 건 유사하고 차이 나는 건 차이 나는 거 이걸 비슷한 건 비슷하게 서로 다른 건 다르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속성을 말하는 게 바로 비교 가능성이에요. 근데 일관성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간이나 기간 간에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동일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비교 가능성이 큰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거기에 빨간색 마지막에 비교 가능성은 목표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건 수단이라는 뜻이죠. 자, 뭐가 목표고 비교 가능성이 목표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뭐라고요? 수단 정도다라는 얘기죠. 수단 정도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비교 가능성은 여러분 또 통일성도 하면 또 하나 나오네요, 여러분. 비교 가능성과 헷갈리게 하려고 통일성도 나오는데 정보가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지만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되고 서로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재무 정보의 비교 가능성은 비슷한 것을 달리 보이게 해서 보강되지 않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보강되지는 않습니다. 참 말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을 달리 보이게 된 데에서 보강되지 않는 것처럼 비슷한 걸 또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보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둘을 모두 갖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실은. 자,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자, 단 하나의 경제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경제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다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을 해버리면 그만큼 비교 가능성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감소하겠죠. 자, 다시 비교 가능성의 하부 속성, 비교 가능 설명할 때 밑에 있는 걸 뭘 예를 들면 일관성과 통일성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자체는 비교 가능성이 아니에요. 왜? 비교 가능성은 유사한 것과 서로 다른 차이점을 식별시키는 건데 아까 했던 일관성은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유사한 거, 계속성을 의미하는 거, 일관성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비교하는 게 유사한 개념을 비교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기업 간 비교나 기간 간 비교란 어느 한 측면을 말하는 게 바로 일관성이다. 그래서 꼭 기억할 단어가 뭐가 목표고 뭐가 수단이다? 비교 가능성이 목표고 여러분, 일관성은 수단이다라는 얘기예요. 일관성이 수단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써보시고. 자, 양가로 2번. 자, 검증 가능성 보세요.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나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했는지를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검증 가능성은 자, 그다음 두 줄 줄칠게요, 여러분. 합리적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데 비록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해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가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정보였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해보고 나도 테스트 해봤을 때 서로가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면 그 정보는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 검증 가능한 정보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중요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거나
큰 틀에서 동일하다면은 그거는 검증 가능한 정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상들이 이용했을 때 동일한 결론을 낼 수 있는 정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선, 자, 수치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선 단일 점 추정칠 필요는 없습니다. 단일한 정보를 필요 없고, 왜냐면 꼭 그것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범위 내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그러나 자, 줄칠게요 여러분. 일부 정보는 보고 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적시성이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얘기야. 아니다.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부 정보 이용자는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 정보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시성 있는 정보라는 건 최근에 만들어진 생성된 정보를 의미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이해가능성. 자,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 지으며 표시하면 이해 가능하는데, 자,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목에서 제외하면 그 제목에서의 정보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해 가능성이라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이해 가능한 정보가 돼야 되죠? 정보 이용자죠. 정보 이용자. 그렇지? 회계 정보 이용자. 그래서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이해 가능성 있는 정보라는 게 꼭 회계 정보를 100% 다 알고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박식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해 가능한 정보를 하는 거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해 가능한 정보를 줘야 되는 거지, 회계 기본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이해시킬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주라, 이런 의미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마지막 한글로 3번.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작이죠. 자, 거기 제일 첫 번째만 줄치세요, 여러분. 이 회계라는 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돈이 들어가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항상 뭘 감안해서 정보를 제공하느냐. 첫 번째 줄, 여러분?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뭐라고요? 제약 요인이다. 포괄적인 제약 요인이다. 항상 좋은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를 감안하고 그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원가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돈은 돈대로 썼는데 그보다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작다면 그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정보를 제공할 때는 원가 발생하는 걸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무정보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될 몇 가지 유형의 원가와 효익이 있는 겁니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해서 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아까 재무회계 개념, 그 자본유지 개념이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